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3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7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5월 30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경월, 경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경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봐야 할 명식 경금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해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 되겠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됩니다. 음양으로 나왔을 때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경이라고 하는 글자 목화 토금수 중에 쇠 즉 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완철금이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완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칠고 질고 투박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저기 DMZ 엊그저께 우리 김정은 국방위원장인가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서 저기 판문점에서 만났죠. 그 DMZ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어요. 그 전시해 놓은 게 철만은 달고 싶다 이러한 해서 열차 기관차를 이렇게 놨는데 오래돼 가지고 다 녹슬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유해 전사한 유해 발굴할 때 그 사람들이 썼던 총이라든가 헬멧 같은 것이 땅에서 캐내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녹슬어 있고 거칠고 어떻게 그냥 그대로는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좀 약간은 녹이 쓸어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날카로울 수도 있죠. 여기서 날카롭다고 하는 것은 칼처럼 어떻게 잘 연마가 돼서 날카로운 게 아니라 그냥 제멋대로 울퉁불퉁 해가지고 날카로운 그런 날카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완철금이다. 그래서 경금을 완악하다 그래요. 완악하다, 거칠고 투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와 같은 굉장히 거칠고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강인하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거칠고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도 다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모든 것들 사람도 그렇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생명을 해할 수도 있고 그러한 좀 거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입니다. 그래서 경금 일간들 특히 경신일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 경신일주 이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 그래서 직업 같은 경우도 군인, 경찰, 검찰 이렇게 약간 좀 강한 직종 같은 것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경비업체 같은데 종사하는 사람들도 경금 일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일간들은 어떻게 돼요? 경금 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화로서 재련을 해가지고 즉 쉬운 말로 뭐 포항제철이라든가 이런 데서 녹여서 뭐 어떤 물건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대장간 같은 데서 달구어가지고 뭐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경금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쓸 수는 없어요. 너무 거칠기 때문에 그것은 화로서 잘 적절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금에 거칠고 투박하고 약간 볼품이 없는 그런 것을 잘 단련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을 봐야지만은 기물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음화인 정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만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용도가 없나요? 맨날 그러면 경금은 그냥 거칠게 살고 그래야 되나요? 물론 화가 없다 하더라도 수가 있으면 괜찮아요. 수라고 하는 것도 뭐 물론 개수도 상관없겠지만 경금이라 신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를 쓰게 되면 임수를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신금 같은 경우는 도세에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화로서 단련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칼 같은 경우는 숫돌 같은 데다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수로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에 화만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수가 있어도 경금의 예봉을 이렇게 좀 무디게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원칙적으로는 화를 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화 중에서도 병화보다는 정화를 보는 것이 훨씬 좋다. 단 화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수를 쓸 수도 있지만은 수를 쓸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사주 볼 때 좀
어떤 일간은 이런 것이 필요하고 어떤 일간들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경금 일간에 대한 특성이겠고요. 자, 5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이 태어난 월령 5월을 살펴보도록 하죠. 5월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은 병화, 기토, 정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하지조로서 어떻게 돼요? 양이 가장 왕하다 그랬죠. 양이 가장 왕성하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도 뜨겁고 굉장히 건조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화 중에서도 뭐요? 정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5월은 어떻게 돼요? 지장은이 병화, 기토, 정화가 있는데 5 중에 있는 병화는 쓴다 안 쓴다? 예, 쓰지 않습니다. 격을 취할 때나 용신으로 쓸 때 5중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경금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로서 경금을 어떻게 됩니까? 단련해야지만, 쉬운 말로 불로 이렇게 달궈서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뭐 칼도 만들고 해야 되죠. 근데 원령 자체에 정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령 자체의 정화가 이게 약합니까, 왕합니까? 이건 굉장히 왕한 화죠. 아무리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불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돼요? 정화일간이 너무 왕성해요. 그죠? 화일간이, 병화는 5월이면은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정화는 5월이면 어떻게 돼요? 걸로격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령 자체의 정화가 매우 왕하다. 근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경금은 목욕지가 되죠. 목욕지. 그래서 목욕지 자체가 약한 것은 아니지만 일간이 왕한 것에 비해서 화가 너무나도 왕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사주의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경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정관격이죠. 정관격인데 일간은 약하고 관성인 정관은 어떻게 됩니까? 왕하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일간은 약하다 해서 신약이죠. 신약. 그 다음에 신약하고 관성을 왕하다, 왕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것이 5월이 아니라 4월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약 관왕이 아니라 어떻게 신약 살왕이 되겠죠. 그 쉬운 말로 이렇게 되면은 4월이 되면 살중신경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월 같은 경우는 정관이기 때문에 신약 관왕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금 일간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왕하고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금을 너무 녹여버리는 것이죠. 쉬운 말로 아들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꾸지람도 좀 하고 어떻게 돼요? 벌도 좀 세우고, 심한 경우에는 종아리도 좀 때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랑하기 위해서, 얘를 올바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도에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넘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훈육이 아니라 그거는 폭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육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체벌을 한다던가 기합을 줄 수도 있죠. 말로서 꾸지람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애가 조금 잘못했는데 몽둥이로 종아리를 100대를 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도 학교 다닐 때 꾸준히 많이 맞고 자라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신경 쓰지 않지만, 요즘 같으면은 그렇게 애들 때렸다가 큰일 나죠.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합당한 범위 내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정당한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을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떤 애들은 학교 가기가 무서운 애들이 있어요. 그죠? 물론 뭐랄까, 친구들 때문에, 일진 때문에, 삥 뜯기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선생님이 너무 요즘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학생을 너무 많이 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거는 훈육이 아니라 그야말로 폭행이었거든요. 폭행.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단련하려면 적당한 정도의 열기를 가지고 필요한 만큼 열기를 가해서 기물을 만들면 되는데, 너무 뜨거워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경금을 녹여버리죠. 녹여서 아예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갖다 소용시킨다 그래요. 녹여서 아예 못 쓰게 만드는 것이죠. 적당히 빨갛게 달구어서 두들기게 되면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들 수 있겠지만, 녹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참 모양 만들기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경금이 좋아하는 정화를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것이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를 절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하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화가 너무 뜨거워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녹여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주변이 너무 뜨거워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포항제철이라든가 포스코 같은데 그래서 이제 쇠를 달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방열복 같은 걸 입죠. 자, 화가 너무 왕해서 금이 녹는 것도 또 해당이 되지만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방열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열을 어떻게 차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 두 가지 목적이죠. 경금이 녹지 않도록 잘 어떻게 식혀줄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기후가 너무 뜨겁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수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금이 수가 있을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닦아주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개수가 있는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개수가 있는 것이 나쁘지는 않는데, 개수와 임수가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는 용도가 달라집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용도로서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월등하죠. 쉬운 말로 임수가 선풍기라고 하면, 개수는 에어컨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후 식혀준다라고 하는, 열기를 식혀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개수가 좋지만은, 경금을 닦아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더 공력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개수로서는 조우하게 되고요. 임수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금을 잘 도세하는 그런 용도로 쓰게 되는데, 만약에 한 가지를 취사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개수가 있는 것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공력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5월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5월의 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5월에는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생주해 주거나, 아니면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 것이 있어서 수의 뿌리가 되어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기본적인 국세는 갖출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가 너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수로서 왕화의 기운을 절제시켜 주어야지만 금이 녹지 않고 제대로 용도에 맞게 기물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일간의 뿌리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가 용신이 될 것이고요. 희신은 어떻게 돼요? 일간과 어떻게 돼요? 수를 도와줄 수 있는 금은 희신이 될 수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금수가 용신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수가 용신, 임수가 있으면 임수가 용신이고요. 개수가 있으면 개수가 용신인데, 임개수가 같이 있다라고 하면 핵심은 임수에 있다. 그 다음에 수를 생해주는 금은 어떻게 됩니까? 희신이 되는 것이죠. 용신, 희신을 이렇게 좀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월에 경금이 태어났을 때는 지금 같은 것이 사주를 중화시키는 일반적인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기초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의 3주를 보고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경금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연주를 보게 되면은 기해년이죠. 기해.
기해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사주의 격은 어떻게 돼요? 아까 5월에 태어났을 때 신약관왕이라고 했죠. 근데 기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했기 때문에 그는 인성이 약한 경금을 어떻게 돼요? 도와주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신약 관왕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관인상생이 되죠. 관인상생,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일간인 나를 생해서 서로 상생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이거는 관인상생이 되는 것인데, 한 가지 오늘의 명식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자수가 일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오하고 좌우충이 되죠. 좌우충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라고 했어요. 일간이 8글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글자가 돼서 일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제1의 핵심 축이라고 하면, 두 번째 핵심층은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거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왕쇠라든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왕쇠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길게 얘기하면 왕상휴수사라고 하죠. 어떤 일간, 어떤 오행이 왕하고 약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왕상휴수사라고 하는 것은 알 것이고,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같이 차가운 것을 말하는 거고요. 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뜨거운 것을 말합니다.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5월을 설명할 때 항상 뭐라 그랬죠? 고온 건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후는 뜨거우면서 약간이 아니죠. 매우 건조하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월령을 가지고, 월령이 있는데 월령을 충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왕상휴수라든가 한난조습의 어떤 기준이 깨진다라고 놓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월령을 가지고 되게 격국을 잡잖아요. 근데 월령을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격국도 깨진 것이 되죠. 쉬운 말로 바가지라든가 이렇게 뭐 그릇 같은 것이 있으면 이 그릇이 온전하게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그 그릇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좌우충이 돼서 원령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바가지가 깨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양새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원령하고 이렇게 충하는 사주, 특히 뭐 대운이나 세운에서는 뭐 비일비재하게 뭐 원령을 충할 수도 있고 일지를 충할 수도 있고, 그거는 원국 내에서 충이 들어왔을 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느냐 해소할 수 없느냐 이런 걸 놓고 보면 되겠지만, 원국 자체 내에서 뭐 충이 있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태어날 때부터 나의 국세가 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충이 되지 않는 날짜를 잡는 것이 오히려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 좀 약간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온전한 격국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격국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사고방식이라든가 모든 외모라든가 어떤 것들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격국이 깨져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사고방식이라든가 뭔가가 한 가지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좀 거스럽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충이 되지 않는 날짜를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좌우충이 되니까 이 사주 자체가 좀 불안전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3주를 놓고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사주의 중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가 되죠. 병자시, 이거를 가지고 이자불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연지하고 일지하고 충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이자불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자수가 5화를 충해서 원령을 파했다 하더라도 5월이라고 하는 것이 한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죠. 여름이 5월지를 충했다라고 해서 5월 한여름이 어떻게 돼요? 겨울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병화 자체가 물론 좌우충이 되지 않았을 때보다는 병화의
위세가 위력, 위세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병화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경금이 5월에 태어나서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요. 해수, 자수, 자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는 일간 경금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병화는 경금을 어떻게 돼요? 파극하는 거죠. 경금 입장에서 병화는 어떻게 됩니까? 칠살에 해당이 되죠. 자, 일간의 기운을 설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간을 파하는 것도 어떻게 돼? 이것도 문제가 되죠. 이거를 갖다가 극설교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극설교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설기과다에다가 살중신경함을 어떻게 돼요? 같이 겸비한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극설교집되는 사주들은 결코 이렇게 좋은 사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한데 의지할 때라고는 어디 있어요? 기토 하나밖에 없죠. 이 기토가 물론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했다 하더라도 이 기토는 어떻게 돼요? 충이 된 데서 투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왕성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경건 바로 옆에 첩신 붙어가지고 극할 때 인성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연간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화살 생신하는 그러한 공력이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것 자체는 어떻게 돼요? 일간이 약한데 칠살이 첩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축시를 보죠. 정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좌우충이 될 때 이렇게 자축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거는 자축합이 되죠. 자축합이 되면서 충중봉합, 좌우충은 충중봉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좌우충이 되지 않고 자축합해서 토가 되죠. 자축합해서 토가 되면서 토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이 생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약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간에 투출한 것은 칠살 병화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정관인 경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저 경금의 단련하는 용도가 정화에게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의외로 충도 해소할 수가 있겠고요. 자축합토에서 이 토가 경금을 생해주는데 용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토도 어떻게 됩니까? 좌우충이 해소되게 되면은 이 기토가 이게 월지에 뿌리를 충분히 둘 수 있기 때문에 경금을 다시 생해주는 공력도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해수가 있기 때문에 화가 너무 치열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나쁘지 않은 생시가 바로 이 정축시가 되겠고요.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인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건 충중봉합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우가 반합 회곡하기 때문에 좌우충이 충중봉합이 된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좌우충이 되는 것으로 그냥 놓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기 때문에 약한 경금을 어떻게 됩니까? 매몰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만 더 본다라고 하면 경진시를 보죠. 이렇게 되면 경진시가 되면 이거는 좌우충이 자신합으로 해서 이것도 충중봉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비견겁제 이거는 이제 비견이지만 해서 약한 경금을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충중봉합이 되고 뭐 화를 뭐 등이 취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까 봤던 정축시에 비하면 약간 좀 격은 좀 떨어진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갑신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신자가 합하기 때문에 이때도 어떻게 됩니까? 그 충중봉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 신의 경금 뿌리를 또 둘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생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신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술시 같으면 좀 안 좋겠죠.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병자시나 병술시 오히려 병자시보다는 병술시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 술에 병화가 또 통곤까지 하기 때문에 병화 칠살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병술시도 썩 좋은 생신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